저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너무나 좋은 유튜브 채널, 책도 많고 무슨 코칭, 각종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보면 밖에서 찾을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과연 나 스스로에 대한 사색,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는가?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서 현재 EBS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샤이니 김정입니다.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절망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집이 어려워서 사교육을 한 번도 진짜 받지를 못했거든요. 학교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을 가는데 저는 그냥 그 창고가 저희 집이었어요. 거기 창고에 와가지고 그냥 그 사실 불이 하나가 있긴 한데 키나마나 되게 어두운 그런 집 창고였거든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할 게 없잖아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좀 일찍 끝나면 아직은 볕이 창고에서 그 조그만한 창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와요. 책을 읽으면서 워낙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읽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야?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집이 누가 봐도 너무나 가난하고 집도 없고 창고에서 살고 화장실도 없어서 저기 상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들이 다 이제 같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쓰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이유가 있겠다. 이것들을 사실은 다 책을 읽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되게 하늘이 예뻐하는 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일 뿐이다. 나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분명히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진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저 모르게 저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반지하에 계속 살면서 하루에 1,000원씩만 쓰고 돈을 모아서 드디어 분당에 전세로 갈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전세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소리를 쳤을 때 부모님께서 근데 재영아, 엄마 아빠 집이 이게 경매로 이제 강제 경매가 되어서 이제 다음 달이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집 그 모은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그때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걸 이겨낼 것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좀 사색하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너무나 좋은 유튜브 채널, 책도 많고 무슨 코칭, 각종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보면 밖에서 찾을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과연 나 스스로에 대한 사색,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는가?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난 뭘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결과 나는 영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시골에서 영어를 잘하게 된 나의 어떠한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럼 세상을 좀 알려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들이 좋게 또는 기회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이런 상황에서 A는 이런 반응을 하고 B는 저런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반응을 택했던 거죠. 그 결과 사람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되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역량을 키우는 것 하나와 그리고 어떤 환경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게
물론 내가 그 환경을 창조하는데 뭐 요인을 만든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게 많아요.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계속 complain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속한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빨리 자각하고 빠르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나마 다행인 건 없을까라는 것을 늘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어머, 그런 상황에서 너는 지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난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한 좀 감사하는 태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사일기를 매일 밤 쓰고 있거든요. 그 감사한다라는 게 내가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하루였어요. 상큼한 공기를 맡으면서 내가 오늘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남들은 이게 감사할 거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면 좀 더 증폭이 되고, 그러한 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결핍조차도 하나의 컨텐츠, 굉장히 파워풀한 컨텐츠고, 그리고 예전의 나를 돌아봤을 때 결핍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친구들과 지인들과 굉장히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었구나. 그리고 또한 생각해보면 그들로부터 더 벅찬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대부분 이제 EBS, 요즘 세대들은 EBS 교재들을 다 실제로 사서 공부를 하잖아요. 다른 시중 문제집보다는 EBS 교재들이 조금은 쌉니다. 그렇죠?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종 수능 특강 이렇게까지 엄청 많이 다들 문제집을 쟁여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문제집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이 가난하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나는, 우리 집 너무 가난하고 짜증나. 나 삐뚤어질 거야. 나 공부 대충 하고 엄마 말 안 듣고 학교에서도 막 반항하러 하고 이렇게 지낼 거야.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잠깐 내가 반항의 길을 갈지언정 가더라도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일단 나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 특히 우리 엄마를 나중에 호강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면 당장 내가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책 살 돈이 없어. 책 살 돈조차. 가만 봤더니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자습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학교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 문제집 풀고 그러는데, 난 문제집 풀 게 없어. 근데 저 친구 책상에 보니까 한쪽에 문제집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얘는 하나만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 이렇게 쌓여있는 이 문제집이 저한테는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 얘 지금 요거 안 하고 있네? 지금은 안 하고 있네? 친구한테, 야, 수진아, 너 지금 이거 사탐 문제집 안 풀 거야? 그러면 나 1시간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연필로 공부하고 이렇게 지워가지고 지우개로 잘 지워서 다시 너한테 반납할게. 그러면 친구가, 야! 지우지 마! 볼펜으로 해! 나 공부한 것처럼 보이게 볼펜으로 해! 이런 식으로 그냥 우스개.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군가는 친구랑 더 친해지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 문제집을 빌려서 연필로 공부하고 틀린 것들이나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뒤에 답지 있잖아요. 해답지에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해설, 이랬던 거구나. 내가 이래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그러면 제 오답 노트 있죠. 공책.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문제집이 없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싹 지워서 친구한테 반납하고. 그렇게 사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고 보면 결핍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친구, 교우 관계도 어떻게 보면 더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이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타임라인, 데드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책을 갖고 있고 항상 내가 어떤 인강을 볼 수 있고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 있다면 그 anytime, 언제고 물어볼 수 있다, 언제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의 긴장을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결핍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아니면 못해. 빨리 집중해서 해. 빨리 네가 몰랐던 거 빨리 여기다 받아 적고 머리에다 넣어.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이라는 것은. 그래서 혹시나 결핍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요즘같이 풍요의 시대에서 결핍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